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간보센터 운영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그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럽다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메모를 해서 그 영상은 이제 비공개로 해놓고 제가 지금부터 그 편집이 잘 되지가 않아요. 원본 파일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소리를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게 조회수가 거의 3,700 정도 나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은 이 장기 요양 기관 중에 아니 장기 요양 보험 장기 요양 등록 장기 요양 뭐라 그러죠? 수급자 중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게 뭐냐면은 80%가 방문 요양을 이용하세요. 방문 요양과 주간보호와 요양원의 그 서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되게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문 요양은 사무실이나 아니 어떤 그 기관을 오픈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센터장님들이 직접 이제 수급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모집해서 이분 여기 등록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모시고 자동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용자가 많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우리 요양원과 또 공생 그리고 우리 주간보호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 출발선상에서도 벌써 우리는 작은 숫자의 수급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집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모셔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간보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실 방문 요양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보다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오픈하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이나 사실 어르신들의 이용 비용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많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을 그만큼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송영비 같은 경우도 버스비도 안 되는 그런 송영비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행히도 전기차로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어쨌건 차값은 비싸니까 물론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뭐 기름값보다는 훨씬 절약은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센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의 세 대 다 전기차로고 한 대만 이제 스타렉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운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은 보면은 물론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시는 경우가 되게 힘든 경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은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가시면 되고 요양원은 모시오면 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침마다 모시고 와야 돼요. 그리고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 가족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항상 이렇게 우물 모드가 유지되다 보니까 뭔가 의욕이 없으세요.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는 그런 궁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다 하시고 내려오시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거의 가정 살림을 저희가 정말 완전히 뭐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 종일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주간보센터에 오시는 어르신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주간보호는 거리에서 저희 그 센터 기준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을 모셔야 돼요. 근데 뭐 더 먼 곳도 모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는 그 기준으로 삼아요. 10분 내외. 길어야 15분 정도. 그래야만 우리가 다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그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뭐 정말 교육을 아주 전혀 안 받으신 분, 그리고 아주 농사만 지으시던 분, 그런 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단체 생활 안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양보라는 게 없고
공중 도덕이라는 게 없고 질서라는 게 없어서 본인의 소리만 내고 본인의 요구만 들어주기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또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을 설득을 해야 된다거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이제 에너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 뺏긴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호자님들이 요양원 언제 보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오세요. 그럴 때 저희 주간보센터 이용하시다 그 다음 단계가 요양원인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기준을 삼았어요. 어르신마다 특성은 다 있어요. 기저귀 케어가 필요할 경우 그때까지도 저희는 모셔요. 모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경우 이제 제가 모르고 보호자님께 이제 아침마다 차에서 이미 실수를 해서 오시는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정말 너무너무 좀 그래서 그 어르신을 보호자님께 제가 요양원을 가시도록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안 갑니다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훌륭하신 센터장님에서 맡아서 이제 계속 모시다가 한 2달 후쯤에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우리는 너무 힘들게 모셨는데 거기는 힘들지 않으신가 하고 이제 계속 전화를 해봤더니 한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그 주간보 센터장님들이라는 생각을 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대변을 못 가리는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 소대변을 우리 여기에 있는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댁에서 그 관리를 못 하시는 경우 그때는 이제 요양원을 가셔야 된다. 뭐 다 직장 가고 어르신을 밤사이에 막 그 기저귀 케어 하시면서 하시겠어요? 쉽지 않지. 저도 저희 어머니 해봤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양원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하시도록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요양원 가시게 되면 저희 자리가 비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대기자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저희가 최근에는 대기자가 없어요. 대기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뭔가 하고 제가 이제 분석을 이제 몇 가지로 해봤어요. 그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근 이제 고민이 조금 깊어요. 한 4자리가 정도가 비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러면 이제 저희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저 물론 이제 또 어르신 모집하러 가면 되는데 지금 3분이 다음 달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또 그냥 지금 요 상태 유지하다가 크게 뭐 또 영업이라는 말이 그래 모집하러 나가지 않아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고 갑자기 또 그만두신 어르신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다 뭐 다치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낙상이나 이런 다치게 되면은 또 안 나오시는 경우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방문요양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못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자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센터장님들의 노하우예요. 능력이에요. 대기자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간보 센터는 만약에 이제 빈자리가 자꾸 생기게 되면요 적자가 나요. 그럼 그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못 오시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다는 안 되고 밥값 정도는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묶어줘요. 후원자로 이분 그 매달 밥값 좀 내줘라. 반이든 어쨌든 좀 해줘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모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센터장님들이 능력이에요.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원해 주실 분을 한 달에 뭐 밥값이 보통 한 8만 원, 뭐 10만 원 내외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가 하루에 6만 원 정도 되네요. 3천 원씩 20일을 한다 하면은 그런 경우 밥값 정도는 이제 그 후원자 맺어주기 이것도 능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주간보센터의 송영은 정말 꽃이라고 한다는 사람 있어요? 저는 처음에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어르신 타시죠? 그리고 모시고 와서 내리시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전기차에 타고 진동 없죠? 소음 없죠? 냄새 없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음성으로 뭐 어느 어르신 보호자님께 전화 이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걸어주잖아요. 이런 차 많지만 그 음성 인식 이제 그러면은 저희 어르신이 참 세상 좋아졌네 막 이런 말씀하시고 또 뭐 가끔 가다가 제가 묘기 부린다고 핸들 안 잡고 그 저희 맞춰놓으면은 핸들 안 잡아도 지가 중앙으로 맞춰서 가거든요. 그렇게 또 보면 또 아이고 이 차가 똑똑하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송영이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여행 못 가요. 송영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인생은 여행이 없는 인생이. 그러다 보면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제가 지쳤어요. 6년 차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어떤 보호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한 3년 전에 오시던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저희 센터를 나가신 이후에 요양원을 가셨거든요. 몇 군데 요양원을 다녀보셨지만 송정이 제일 좋았다고 지금도 송정 가고 싶다고 나 송정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일산에 계시는데 3번에 이제 며느님 댁에서 모셨는데 따님 댁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송정 저기 3번으로 오시는데 송정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면회 갈 때마다 송정이 좋았다고 말씀하신대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 어르신 이제 어느 요양원 보내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요양원 안 하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하나의 좀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시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진입은 계속해요. 왜?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합니다. 진입 장벽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마음 먹기 나름인데요. 시작을 해놓으면 물론 엄청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건 그 신규 시설이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왜? 거기 가지 계속 여기 자리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근데 거의가 다른 데 가십니다. 자꾸 신규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규모 시설은 이제 이탈을 막아야 돼요. 한 번 나가면은 정말 월세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딱 월세예요. 월세가 저렴해요. 그래서 이탈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서비스, 그 어르신의 요구, 보호자님의 요구 이거를 항상 경청하고 그리고 세심한 배려 그리고 카톡이나 사진 많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감성 경영을 해요. 보호자님께 이제 어떤 어르신의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시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거라던가 그러면 보내드려요. 오늘은 어르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통화도 하거나 바로바로 통화하고 이제 소통을 잘하는 소통 센터장입니다.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관리비나 임대료가 이 고정 비용이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비용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르신이 사실 이 공단이요. 정원만큼 주면은 공단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고 선생님들의 급여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르신이 많이 없어서 줄어서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봐야 하는 어르신이 적어져도 이게 급여를 조금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휴일에 대한 거 또 계산해 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토요일에 쉬고 싶은데 토요일 못 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인은 괴로워. 정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토요 근무를 조금씩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내기 좀 되게 어렵죠. 저도 최근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보호자님이 하도 내도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한테 오셨어요. 보니까 막 7가지 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 매일 다리가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정말 푹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어르신을 제가 극진하게 마사지 해드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사지 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차 이제 좋아지시는 반면에 치매가 아니면은 등급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상에는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안 내줘요.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저희는 어르신이 인지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병원에서도 이 어르신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래서 인지해서 5등급 냈더니 이용하시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2차로. 그래서 그때 그 범위에 들어가셔갖고 직접 사인이 코로나로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한 달. 근데 그 어르신이 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여기 고마웠다고 행복했다고 원장님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막 가끔씩 돈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어르신 이건 받으면 안 된다고 보호자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면 보호자님이 그냥 쓰세요. 이러면 저희가 간식 사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데 이게 등급이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치매 등급 관찰하면 잘 등급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늘 길을 가면서 불편해 보이시는 어르신들 있으면 다가가서 어디 가시냐고 병원 가신다 모셔다 드리고 항상 귀 기울이고 눈을 열고 다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센터로 모시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르신들의 그 불편한 이렇게 막 불편하게 걸어가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 이름이 명이잖아요. 강명이. 명이야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어디 가는지 내가 태워다 줄게. 그리고 이제 말을 걸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저는 그런 거 수도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늘 그래요. 저는. 근데 막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데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뭐 조심 운전하게 되죠. 그래도 그거 무서워서 안 모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두려움 떨쳐버리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고 제가 모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적자 나면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 땡땡 회장님이라고 아시죠? 여장부시죠? 그 회장님이 그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적자 날 때마다 달달이 제가 적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났다 그러면 나는 50만 원을 장기 요양 공단에 내가 50만 원 기부했다. 기부자다. 나는 기부한 사람이다. 그래도 센터는 돌아가니까 어쨌건 전기차 할부로 60개월 했는데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2대. 한 대는 조금 남았어요. 300인가 남았어요. 그거 이제 곧 다 갚을 거고요. 이런 거 보면은 어쨌건 저도 이 주간보 센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봤습니다. 네, 이거는 음악 크게 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필버톡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필버톡TV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